예,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화여고 교무부장 박재석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늦은 시간에 모두 다 퇴근하시고 저희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금 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한 2, 3분 정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정화여고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박상용 교장 선생님께서 정화여고 부장 선생님들 소개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부장님들 들어오십시오. 교감 선생님이 공교 부장 선생님을 소개하기 앞서 저희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화여고 교장 박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공교 교감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공교 부장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장 박재석 선생님이십니다. 생활안전부장 김태형 선생님이십니다. 연구부장 권영훈 선생님이십니다. 교육가정부장 이재민 선생님이십니다. 또 진학부장님은 지금 연수로 가 있습니다. 8시쯤 지금 마치는데 보면 나중에 후반기에 설명이 있으면 그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창의인선부장 정명희 선생님이십니다. 학습지원부장 최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인문사회국제부장 이현임 선생님이십니다. 수리자연과학부장 조경재 선생님이십니다. 그 차여 학부모님들 자녀를 우리 정화여고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꼭 지도를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현재 차렷 등에 네, 다음은 박상용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과 학교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화여고 학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현 중3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내년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 2025학년부터 고1부터 고교 학생대가 전면 실시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 입시제도 개편 시한이 수능 과목 체제 개편 통합형으로 치른다는 게 지금 시한이 발표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부장님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N수생의 증가와 N수생의 실력 강세입니다. 특히 언론에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서울 주요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30% 넘게 원래 또 과반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의대 전문가, 무전공 전형을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서울 주요 자인대 학생들이 원래 과반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재학생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학습하는 그 능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 감소가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대비가 잘 된 학교인가?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인가? 학교의 분위기는 좋은가? 등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의 마인드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학력이 높아 내신 받기 어렵다.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그 내신 문제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사실 기피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 학교 생활이 부담스럽다. 그런가 반면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 부담은 있지만 수시 대비를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작년 2023학년도에는 방과학교 우수 사례 선정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요. 학생 중심의 과목 편제와 수업 방법 개선, 가정 중심 평가 및 기록 등 학생부 조합 전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시와 정시 모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제14회 학생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 사례에서 공모전에서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년도 학교폭력 예방 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올해 금년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육상 경기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대구 대표로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10월 25일 날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육상 대회에서 여고부 전 종목 개인 단체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기가 빙상, 쇼트트랙, 피겨, 골프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2024년도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학교 2학년 김민재 학생이 종합 2위를 하여 쇼트트랙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요. 특히 우리 학교에도 자율 동아리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 도담은 대회 참가 때마다 최우수상 수상으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역시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는 대학 진학 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계획을 잘 세워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의대 약대 정원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야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로 진학 지도를 할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 팜플렛을 한번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 사면에 보면은 그 대학 진학의 절대 강좌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가 2024학년도 전국 고등학교별 교육과 합격자 수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의 명문고등학교 기준은 서울대 합격자 수였습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나? 이걸 해서 전국의 명문고등학교로 막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은 서울대 숫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대 합격자 수입니다.
그게 한번 보시다시피 전국의 자사고 포함해서 모든 학교 지금 입시 제도가 또 이 되돌이표가 되는데요. 예전 명문고가 지금 거의 또 되돌입니다. 지금 전국에 그 이면에 있는 거 보시면은 강남 파락구, 대구 수성학구, 그다음 부산 해운대학구, 해운대구, 그다음 대전 유성구, 울산 앙주 이와 같이 예전의 명문고등학교가 또다시 되돌이표가 또다시 이제 뜨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무리 내신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강남 파락구나 수성학구는 어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교는 여대가 그 34명이 되었습니다. 그 재수생도 다 포함이 되죠.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재수생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학교는 전국의 일반고고 여자 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1위가 서울 숙명여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2위하고 진선여고하고 공동 2위로 전국 2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는 전국의 그 베리타스 알파가 전국 각 고등학교 처음 다 진학부장한테 전화 다해가 다 수집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네이버에 그거 치보시면 베리타스 알파에서 의대 합격자 수 일반 고등학교 전국 고등학교 의대 합격자 수를 발표 치면은 다 나올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은 조금 이따가 우리 진학부장 오시면 진학부장님께서 상세히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교는 어치한 약수가 61명 합격했습니다. 의과가 34명, 치과가 7명, 한의학과가 4명, 약대가 14명, 수의과 2명. 이것만 보도록 이거 이렇게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정하여고 와서 내신 따기 어렵다 하더라도 서울 주요 대학에 116명이 합격하는 등 진학 실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참고로 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의 비교과 영역 평가 축소에 따른 대학의 평가 방향을 살펴보면 재작년에 서울 5개 대학이 그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등 5개 대학 학종 공동연구에서 예전에는 5개 영역을 평가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3개 영역으로 공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포함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포함하는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등 이런 것을 포함하는 진로 역량. 그래서 학종에는 이와 같이 3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곧 교사의 역량력과 학교의 영향력이 더 커짐을 말합니다. 즉 교사의 기록이 아주 중요하고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의 세부 특기 사항에서 학업 역량의 우수함을 잘 보여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되도록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과 소통하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각 부수별 부장님들과 부장님들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정하여고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귀한 집안의 자녀들을 우리 정하여고에 꼭 보내주시면 졸업시에는 학생이 꿈꾸며 희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재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여자고등학교 교과활동에 관해서 설명할 2학년 학생 부회장 전수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화여자고등학교 교과활동에 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키워드를 통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좋은 학습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학교 폭력이 없으며 진로 진학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즉, 수업만 따라가도 수시 정시 준비가 모두 가능한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생 중심 토론 수업입니다. 학생 중심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국어 시간에 토론을 했었는데 당시 학생들은 AI 판사의 도입이나 베이비박스 등 스스로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정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우리들만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평가 결과물을 통해 저희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 수업에서 시행한 독서일지 수행평가에서는 교과 시간에 학습하지 않은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감상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이 가진 문학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고 학생부에서 독서활동 영역이 사라져 과목별 세특의 도서를 녹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행평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특히 저같은 이과 학생들에게 수학은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학교는 학생이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적용시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인드맵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도서를 활용한 수행을 매학년 진행하고 있는데 원서를 읽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행평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로 집중형 선택제 방과 후 활동 스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학생이 원하는 탐구 방식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시행하는 스텝 활동으로는 크게 창의성 도전학기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의성 도전학기는 방학 중 시행되는 활동으로 학생이 직접 수업을 개설하고 선생님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수업을 개설하는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실시된 창의성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어와 과학 교과를 융합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이과 학생들의 경우 많은 실험 수업을 여름방학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간단히 배운 중화반응에 흥미를 느껴 방학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관련 실험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원 과목의 개념에 대해서도 선행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표는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인데요. 강의 형식의 수업부터 토론까지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 모습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수상 실적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기반 융합 수업은 1학년 학생들이 과학과 타 과목을 연계해보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 학생 과학 발명품 대회에서는 학생의 과학적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 대회는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화 과학 토론 대회 같은 경우 저도 1학년 때 참여했던 대회인데요. 당시 인공아기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고 이 주제로 도서를 읽으면 후속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창의융합 실험교실, 과학 독서 PT 대회,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코딩 수업까지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독서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부 활동으로는 주제융합 탐구, 교내 토론대회,
테드 발표 행사, 그리고 책벌레 리더스가 있습니다. 그중 주제융합 탐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융합 탐구는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관심 주제가 겹치는 학생들이 함께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잘 아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심화탐구 발표까지 진행한다는 점이 매우 특별합니다. 정화여자고등학교는 교과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힐링미 힐링유 프로그램에서는 꽃꽂이 캘리그라피 활동을 진행하였고 내 마음의 정원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화단을 제작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 피로까지 해소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활동 소감 중 하나를 보고 넘어가자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예쁜 꽃들을 보면서 마음도 식히고 스스로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가진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이온 공동체 활동은 문이과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와의 만남 및 멘토링 활동을 진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탐구 주제 선정이나 방식에서도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여자고등학교만의 특별한 활동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에 방문한 학생들은 영문학, 경제학, 수학 등 다양한 과목들을 미국 학생들과 함께 들으며 특별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미국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저희 학교 수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많은 미국 학생들과 제가 속해 있는 정화여자고등학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동아리 중 하나인 로즈윈도우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저희 학교 영어 내신이 등급이 따기 어렵다는 말이 굉장히 많고 저도 스스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잘하는 친구들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진로와 연계해서 건강과 위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미국 학생들과 한국인과 미국인의 위생관에 대해 비교할 수 있었고 고등학생들의 손 씻기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손 씻기를 장려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면 외에도 비대면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행평가나 과학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교류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 제가 가진 장점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까지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친구가 창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화여고의 청취 활동을 소개할 학생의 홍보부장 박지혜입니다. 교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현재 자동 봉진, 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 봉진을 포함하고 있는 창제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는 1, 2학년의 진로 활동 연간 계획인데요. 1, 2학년은 진로 시간에 각각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함과 동시에 롤모델 PT 대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2학년은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으로 자신의 진학 방향성을 보다 확고하게 함과 동시에 전공학문 보고서 경진 대회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학년은 진로 시간 중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수업을 수개월에 걸쳐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로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지를 통해 다양한 선택 과목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생각해보며 가장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학생부 위주 전형 대비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역시도 수업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던 것은 잘된 예의 생기부를 통해 생활기록부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된 예시의 생기부를 봄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 내가 한 활동들을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전교생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학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시며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모의 면접을 진행하여 3학년이 되기 전에 면접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주어집니다. 또한 신청자들을 한해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롤모델 PT대회 그리고 전공학문 보고서 발표 활동 사진인데요. 해당 경진대회들을 통해 1학년에는 자신의 롤모델을 깊이 있게 조사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 역시도 이러한 롤모델 PT대회에서 저의 롤모델에 대해 진심을 다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1위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2학년을 진행하는 대회에서는 특히 저의 관심 분야인 영어 철자 개혁이 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를 진행했고 이 또한 1위를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각 학생들의 보고서는 매년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집들은 진로 전용 교실에 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크게 학급별 특색활동과 교과심화 탐구활동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학기 초 각 반별로 주제를 선정한 후 한 학년 동안 해당 주제로 학급 친구들과 함께 자율활동을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급별 특색활동으로 학급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별 심화탐구는 개별적으로 주제 탐구를 진행하여 보다 개별화된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가능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성심성의껏 활동한 내용을 생활기록부로 잘 기재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율활동 외에도 학교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율활동들이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고민을 학급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연극으로 풀어내는 고민타파 프로젝트, 그리고 사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글을 쓰는 디카시 대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도 디카시 대회 수상작인데요. 이어폰이라는 사물을 보고 갈등이라는 소재를 떠올려 창의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표하는 테드 발표 대회 역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별 탐구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BPR을 활용하여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이러한 때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기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팀별 탐구학습 동아리를 형성하여 탐구를 진행하며 2학년은 대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심도 있게 전공별로 탐구를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반일제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진행 모습이고 중간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수상작들은 모음집으로 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마침 저희가 동아리 본선전 마지막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심리학 동아리 페르소나인데 저희는 소외계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저희가 과연 본선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총 11개의 통합동아리가 있는데요. 통합동아리로는 독서토론 날개, 영자신문 로즈윈도우, 심리학 페르소나, 화학실험 샤틀레 등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극 도담의 경우에는 대구 청소년 연극제 금상, 통일연극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정하여고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통합동아리에 들지 못해 걱정하는 신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에도 법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여 법원을 방문하고 각종 이슈를 탐구하는 등 탐구 동아리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관심사를 잘 드러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동아리의 연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정화제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양일간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들도 보여주면서 정화제는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수성미래교육재단과 협업을 통해 정화플릭스라는 대주제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정화제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으며 한층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는 축제 부스 수익금을 모두 수성구청에 기탁하며 정화여자고등학교의 선한 영향력을 수성구 전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봉사활동입니다. 정화여자고등학교는 수성구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한 수익금을 모두 어린이 장학에 사용하며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함양하는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를 포함한 정화여자고등학교만의 창체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금 이처럼 정화여고만의 다채로운 활동들은 학생들의 생기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창체 발표를 마치며 다음 친구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학년도 정화여고 학생회장 안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 저희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정화여고의 자랑거리, 정화여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정화여고를 자랑합니다. 정화여고는 대구시 최고의 명문 여학교로 유명한데요. 저희 학교가 명문인 것에는 다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조사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가 만드는 행복 나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반 계고 수능 성적 전국 5위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는 공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제공해주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이 공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국 5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칼럼에도 앞서 우리 친구들이 설명해 주었던 저희 학교원의 특색 있는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5 6학년도에는 2년 연속 대구 일반고 중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정화여고는 정말 이때도 좋은 진학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정말 대단합니다. 2017학년도에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베스트 일반고 발굴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서울에 계시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직접 학교를 답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수상학교를 선정한 것인데요. 여기에 꼽혔다는 것은 정화여고가 전국적으로도 정말 우수한 학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대구 경북 지역 최강으로 불리우는 경북대학교 합격자를 114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여고 졸업생 중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4명이나 같은 해에 합격하였다는 자료입니다. 한 명도 아닌 같은 해에 4명이나 동시에 합격한 일은 정말 유일무이하여 기사까지 났는데요. 행정고시에서 수석의 영광을 아는 정혜정 선배님은 고등학교 시절 익힌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고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유효정 선배님은 정화여고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자신의 공부 습관을 형성해 주었고 매일매일 주어진 공부를 해야 하는 고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에서 상위 20개교를 선정하는 방과후 학교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퀄리티 있는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입니다. 전통적 남고를 제치고 11명으로 서울대 합격 최다를 기록하였고 이에 치이에도 25명이나 합격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대 6명,
의학계열 47명이 합격하여 정말 꾸준히 명문학교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학교로 각인되었습니다. 학생 주도형 자율활동이나 학습별 특색활동, 탐구학습 동아리가 학생들의 생기부에 적절히 녹아들어간 것이 이런 좋은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 8명 중 무려 2명이나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작년인 2024학년도 실적일 것인데요. 의예과 입시 결과 전국 요고 공동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대에는 15명이 합격하였고 의학계열에서는 133명이 합격해 명실상부 대구 최고의 요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화여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정화여고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화여고에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진실 4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화여고는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데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닐 뿐더러 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우수한 학교이기에 내신을 잘 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입에서는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오로지 내신 성적이 주가 되는 교과 전형보다는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정화여고는 두 전형을 준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2022 교육과정부터는 고교 학점제로 인해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변화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는 정화여고가 더욱 메리트 있을 것이라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준비를 통해 공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화여고는 영어 시험 범위가 매우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는 물론 조금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학교에서 많은 양의 영어 지문을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유도해 주었고 저는 이를 통해서 제 영어 실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과목의 내신 시험이 수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능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내신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연합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어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각자 가고자 하는 대학의 기준치에 따라 내신의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화여고는 할 게 많다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대다수의 활동이 교과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의 결과물로 생활기록부가 작성됩니다. 즉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지만 부담은 적습니다. 이에 수시를 대비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실제로 정화여고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는 드뭅니다.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학교 생활에 의욕이 있고 정화여고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싶은 학생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화여고는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보면 등 하교하는 차가 많이 막히긴 합니다. 하지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생활의 필수 요소인 체력을 등하굣길만 걸어도 키울 수 있다. 너무 럭키 비키지 않나요? 물론 학교가 조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걸어오는 길에 그렇게 심한 오르막길은 없고 산 근처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상가가 없어서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없어서 집중하기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배들이 말하는 정화여고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팀별 탐구 활동으로 친구들과의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께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급식이 맛있어서 학교 다닐 맛이 납니다. 학점도 너무 예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학점인데요. 얼마 전에 새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정이 예뻐서 점심시간에 산책하기에 좋아요. 특히 봄에는 벚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는 봄에 같은 반이나 동아리끼리 벚꽃 단체 사진을 찍는 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장과 강당이 넓고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으로 체력을 길렀습니다. 다섯 번째,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진학 정보와 공부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에어컨과 히터를 학생의 요구에 맞게 틀 수 있어 좋습니다. 시설도 넓고 쾌적합니다. 일단 제가 정화여고에 입학하고 가장 놀랐던 것이 시설인데요. 사립학교답게 학교가 굉장히 넓고 특별한 교실도 많아서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몇 개 소개하자면 저희 학교에는 거울이 있는 무용실이 있어서 무용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였고요. 또 자습실인 미래교육 공간이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습니다. 이건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급식도 굉장히 잘 나오고 교정의 모습도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 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정화여자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쓰지 않았고 배정받았을 때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루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제 자존감도 조금 올라갔고 정화여고에 온 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활동은 바로 정화여고 학생회로서의 활동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교과 활동에 대해 설명한 친구와 제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출마하였고 올해 2학기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속한 공약 중 실제로 1학년 배구 리그전 시행, 학생 공용 프린터기 설치가 얼마 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안한 공약을 학교에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 학교는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중심의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화여고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는 정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끝이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수성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정화플릭스 체험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화대 전체 컨셉을 OTT로 잡고 동아리별 컨셉을 각각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화여고 최고의 이과 동아리인 샤틀레 부장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여 과학 원리들을 추리를 통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제에서도 지역 최고의 명문 학교임을 보여주는 정화여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학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화여고가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주는 학교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교 생활은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2024학년도 학생회장 안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솔직한 재학생들의 학교 활동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재민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화여고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리 정화여고의 교육 활동만큼이나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내년도 신입생들의 교육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참 많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그 학점을 누적해서 이제 일정 학점이 쌓이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 시행과 맞춰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 교육과정도 내년부터 이제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변화들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8학년도 그 대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8학년도 대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정화요가 내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신입생 25학년도 신입생이 치르게 될 28학년도 수능 시험은 기존 현행 수능과는 좀 많이 바뀝니다. 현행 수능 지금 이제 현행 기존에 있는 수능은 공통 과목과 탐구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28학년도 수능은 이런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 있는 선택 과목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런 과목이 이제 수능 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수학은 지금의 수1에 해당되는 대수 그리고 지금 수2에 해당되는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까지만 수능 과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 어려워했고 그리고 변별력이 높았던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 과목은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수능은 사회 9과목 가운데에서 2과목 그리고 과학 8개 과목 가운데에서 2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28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이 수능 과목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수능 과목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뭐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이라든가 올 6월달에 있었던 그 평가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이렇게 봤을 때 수능 과목의 이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능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하지만 뭐 메디컬, 의대라든가 아니면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능 성적만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는 결국에는 수능 이외의 평가 요소를 정시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25학년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뿐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을 조금 반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연세대학교까지도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을 정시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경향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시 모집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기록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으며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상위권 대학교에서의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력은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은 분명히 최저 학력 기준과 같은 평가의 한 요소로 반드시 포함될 거기 때문에 수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여전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이제 2022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내신 성적 산출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까지만 등급이 나왔고 진로 선택과 전문 과목 같은 경우,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그리고 선택하게 되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등급이 다 산출됩니다. 사회과학의 9개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만 산출이 되지 않고 체육 예술 과목이라든가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은 성취도 ABC 3단계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은 패스와 페일로만 표기가 됩니다. 결국 지금 고1, 고2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반해서 내년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의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고등학생들보다 한 과목에서 2과목 정도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을 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4과목에서 5과목 정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많아지는 건 분명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2022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죠. 저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로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던 이 등급이 5등급 체제에서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등급 간의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9등급 체제에서 2등급에 속했던 11%의 누적 비율이 5등급 체제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9등급 체제에서는 한 4등급 중반 정도 되었던 34%의 누적 비율까지가 5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그 내신 등급 경쟁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그 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좀 특이사항 보이시나요? 딱 봐도 일단은 9등급제보다 5등급제로 바꾸고 나니까 동점자가 많아졌습니다. 등급에 동점자가 많이 생겼죠. 1.04 등급이라든가 뭐 1.17 등급 이런 동점자 갑자기 많이 생겼고, 그리고 등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1.1부터 거의 2.1까지 이렇게 거의 한 등급의 차이가 나는데 5등급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등급의 차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신 등급에 있어가지고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등급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 역시나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등급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정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어가지고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그런 과목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아마도 28학년도 입시에 있어가지고 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반의 면접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진 그러한 전형을 아마 만들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이제는 교과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그리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의 내용까지도 함께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한 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면접과 같은 평가 요소를 더 덧붙여가지고 아마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기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적인 평가인 내신 성적, 여전히 5등급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입시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과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학생의 부담, 학습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수능은 입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종합여고는 다 고려해가지고 25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내년도 종합여고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희는 수능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전부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2학년 1학기에 보게 되면 국어의 문학과 수학의 대수와 미적분원, 영어의 영어원,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독서와 작문, 이렇게 수능 과목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을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수능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능 과목을 학교 지정으로 편성을 해 두었고, 수능 과목이 없는 3학년 2학기 때에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한 과목씩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학년 교육과정부터 한번 1학년 그 교육과정 편성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어차피 공통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 두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학교는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뭐 정보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발 맞춰가지고 1학년 2학기의 정보 과목, 1학년 2학기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자,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정하여고 교육과정에 또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는 선택 과목을 전부 다 3학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2015에서 2022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목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과목,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 7과목 정도가 늘어났고 과학 과목도 4과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그 2015 교육과정에서 2 과목이라고 하는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 4개의 진로 선택 과목이 2022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2가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화학 2가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와 같이 각각 2과목씩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이 기존의 4과목에서 8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 과목도 7과목이 늘어났고 그리고 과학 과목도 4과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4점으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기보다는 3학점으로 선택 과목을 통일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되도록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보게 되면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마찬가지로 맞춰서 여기 선택문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회교과, 과학교과의 과목을 3과목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2외국어나 아니면 교양 과목을 1과목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2학년 2학기의 선택 과목입니다. 2학년 2학기에 저기 선택문에는 국어, 수학, 영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은 대부분 저기에서 미적분 2 과목을 선택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연계열로 진학할 생각이 없거나 수학 과목을 그렇게 많이 이수하고 싶지 않은 친구는 미적분 2 대신에 국어의 주제 탐구 독서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영어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선택 과목이라든가 과학 선택 과목에서 3과목 또는 4과목 사회나 과학의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밑에 있는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교양 과목에서 원하는 과목을 1과목 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3학년 1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1학기도 수학을 많이 이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하와 그 다음에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상경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 수학 이렇게 다양한 수학 과목을 편성해 두었고 수학 과목에 또 필요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미 문학 읽기라든가 독서 토론과 글쓰기와 같은 이런 과목도 함께 편성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와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3학년 1학기에는 교양 과목에서 반드시 1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서는 반드시 교양 과목 1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3학년 2학기에 제가 저렇게 녹색으로 네모 표시해둔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 9개 과목 가운데 여기 5개입니다. 이 과목들을 3학년 2학기에 전면적으로 배치를 해둔 이유는 학생들이 온전히 3학년 2학기에는 수능시험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많이 줄여주어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의 선택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결국 우리 정하여고의 교육과정의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수능 준비를 최대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장해주고 확대해서
학생부의 기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종합여고 교육과정의 방향이자 목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 교과에서 제가 담당 과목이 영어다 보니까 영어 교과에서 만드는 진로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선택 과목 가이드의 한 예시입니다. 과목 수가 많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진로가 이쪽인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과별로 이렇게 선택 과목 가이드를 만들어서 1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한 예시인데, 사회나 경영, 경제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요러요러한 과목을 네가 듣는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네,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물리나 화학은 반드시 네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공학 계열이 생명공학 쪽이면은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공학 계열이면 지구과학을 선택해도 무관할 것 같다.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별로 진로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선택 과목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나의 진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딱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저희 정화여고의 교육과정부에 있는 모든 쌤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과쌤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맞춤형 가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십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 정화여고 교육과정이 가지고 교육과정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화여고는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수업을 정말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들, 주로 특목고에서 해설되는 그냥 심화 과목들입니다. 그런 과목들을 방과 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방학 때 개설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목을, 학생이 한 과목을 더 듣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도 치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이사항도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고급이나 실험 과목들을 많이 희망을 해가지고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가지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해줍니다. 요거는 올해 개설했던 공동교육과정이고 소인수고, 참여 학생을 보게 되면 거의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내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짜면서 몇몇 학교로부터 많은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정화여고 교육과정 짜는 것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몇몇 학교에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든 것을 이렇게 학교에게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그걸 참고해 짰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학교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과 굉장히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렇게 짜놨더라고요. 사실 우리 학교는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되자마자 교장쌤을 비롯한 모든 교과부장쌤님들과 업무부장쌤님들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겉으로 뺏긴 학교보다는 우리 학교는 분명한 교육 철학과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들이, 제가 오늘 정화중학교에도 설명을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부터 고교 학점제가 왜 하필 우리부터 하고, 왜 교육과정도 바뀌는지 모르겠다. 입시는 또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다.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기회일 수 있다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과연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화여고는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더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머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너무 이렇게 또 혼란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정화여고 믿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께서 저희 신입생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소개가 학부모님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내신평가, 그 다음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권영훈 연구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연구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부는 학생들이 좋은 수업과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앞으로 내년에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궁금해하시는 내신 평가가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저희 평가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학교 내신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가장 먼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도 아마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학점 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들도 이수해야 될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 될 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이수하는 과정에서 미도달 학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미도달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점 192학점에서 이제 각각의 과목의 학점이 있는데요. 그 과목 각각을 지금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만족해야 됩니다. 출석률은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취율 40% 이상이 되어야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출석률이 미달된다면 추가 학습을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미도달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그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지도와 그다음에 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에서 내년에 좀 변화가 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하게 되면 저기 비고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적히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성취도 1로 표시되긴 하지만 비고에 이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이수는 된 겁니다. 학점 이수는 된 거고, 대신에 이제 출석률이 만약에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추가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추가 학습을 하더라도 생기부에는 추가 학습 미달로 인한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을 실시했다는 게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취도가 A를 받더라도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이 돼버리면 여기 기록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신입생들은 출석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자녀분들 다
충분히 성실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가 학습이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한 미수로 처리됩니다. 미수가 처리되면 이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졸업 학점 192학점에서 이 학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안이 아까 전에 좀 전에 교육과정부장께서 말씀하신 공동교육과정이나 그런 식으로 소인수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추가 학습을 실시해서 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영어, 수학, 정보가 이제 내년 1학년 9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현재 이제 모든 선생님께서 연수를 받고 계시고 잘 될 거라는 교육부 얘기가 있긴 한데 저희도 사실 명확한 이 실체를 보지는 않아가지고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 학교 선생님이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연수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평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를 합쳐서 내신 평가라고 합니다. 지필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어서 실시되고 지필평가 안에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술형 문제를 한 학기 환산점 100점 중에서 20%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안에 전체 환산점 100점 중에서 20% 이상은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는 과정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수행평가가 최대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대신에 이제 이 수행평가가 유의미한 그 수행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많이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아가서 생기부에도 좀 연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한 학기 환산점 중에서 40% 이상을 실시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은 반드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두 개 영역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매 학기 초에 저희 학교 평가 계획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런 양식으로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걸 보시면 한 학기에 어떤 평가와 수행평가가 실시되는지 개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화반은 매 학기 초에 1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진단평가와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1학기 내신과 그 다음 3월, 6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화반 학생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심화반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교과목 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육과정 부장님과 그다음에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개별적으로 학생 진로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기 말이 되면 학생부 디자인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생기부를 잘 구성했는지 그 내용들이 충실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텝업 프로그램을 해서 독서 프로그램이나 대학 연구실 탐방, 그다음 강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멘토 멘티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심화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한 학기 말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말입니다. 그 2학기 말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행해서 요 이제 활동 내용이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체에서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자율적 교육과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특히 심한 학생들이 잘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화형 탐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제융합 탐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로 활동에도 학생들이 좀 더 풍부하게 학생부를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정화여고 진로 진학을 맡고 있는 최대일 진학부장님께서 우리 학교 성적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화여고 진학부장 최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8 대입 개편안과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고교 선택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학교를 꼭 선택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면 좋은지라고 다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고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일단 정화여고 진학부장 맡고 있고 올해가 이제 진학부장 맡은 지가 6년째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 오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대구 진협에서 대구 진학지도협에서 사무국장을 작년부터 맡고 있고 작년부터 대교협 상담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순서를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위에 또 이제 자녀가 있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또 치러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또 대학 입시 치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줄을 세워야 됩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스카이 가고 싶습니다. 전부 다 예과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자, 근데 상대평가 줄을 세우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 입시로 따지면은 정량평가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이 위주가 되는 정시 전형 이런 것들이 정량평가로서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명확하게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줄 순서대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게 됩니다. 0.1점이라도 뒤에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실력을 좀 제대로 평가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난 진짜 실력이 좋은데 수능 치는 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3년, 12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날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어. 이런 좀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너무 내신이 치열해가지고 나 좀 낮은 등급 받았지만 난 실력은 근데 누구보다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제 정성평가로 이제 또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죠. 자, 학생부 종합평가는 약간 좀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좀 일반과는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의예과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서울대 의예과는 합격했는데 경북대 의예과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학교는 또 이걸 좀 더 원하는데 어떤 학교는 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줄 선 게 얘가 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뒤에가 합격하기도 하고 그런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나름 이제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정성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진짜 실력은 좀 줄 뒤에 있지만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할 줄 모르고 좀 재밌는 예를 좀 들었는데 자, 여기 어머님들이 거의 많으니까
대학 입시 학생 선발하는 대학 입시 학생을 선발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한 20대 때로 돌아가서 배우자 선택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A, B, C, D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이제 외모, 나이, 연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량 평가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연봉 순서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일 연봉이 많은 C가 1등, 그렇죠? 아니면 나이가 중요해. 나이가 제일 어린 B가 중요해. B. 어떤 분은 또 이제 난 외모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 외모 하면 A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딱 수치화 시켜서 뽑는 게 이제 정량 평가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이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이제 이 외모와 나이와 연봉과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딱 봐도 만약에 3배수 선발에 1차에 3배수 선발한다 그러면 누군 탈락입니까? 누가 봐도 D는 탈락이죠. 외모나 나이나 뭐 연봉도 작습니다. 누가 봐도 딱 탈락이에요. A, B, C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A, B, C는 이제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 것처럼 이제 어머님들마다 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외모가 중요하신 분은 A를 뽑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게 그래도 좋지 하신 분은 이제 B를 뽑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돈이 사실 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 또 C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나름 1배수, 3배수 선발해서 뭐 면접까지 보고 A, B, C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대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니까 다르게 뽑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좀 너무 좀 이런 진지한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 이해가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뭐 배우자를 보는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과 수능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생활이나 인생에서 대학 입시가 뭐 전부는 아닙니다. 전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대학 입시 제도를 잘 분석해야겠죠. 특히 올해 2028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애가 있었어도 바뀌었으니까 좀 잘 분석을 해야 될 거고, 특히 뭐 내 아이의 특성도 좀 잘 분석해야겠죠. 뭐 정하고 보낸다고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뭐 또 딴 학교 간다고 해서 뭐 거기 가면 또 무조건 성공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고 가면 뭐 다 성공합니까? 영재고 가면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영재고 가면 좋은 대학 가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하나고 간다고 뭐 상상고 간다고 뭐 성고 간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애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골라야 됩니다. 우리의 특성이 어떤가? 이거 뭐 수성고 너무 내신 받기 빡세다는데 수성고 빼자. 이 갔다가 이 공부를 적당히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수성고 이렇게 왔는데 또 너무 내신 경쟁이 빡세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도 또 이제 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특성을 좀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적절한 전략. 난 수능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종합으로 준비할 거야. 뭐 이런 적절한 전략이 있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아이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껏 뭐 수성고가 왜 가가지고 내신 잘 받았는데 최저 못 맞춰.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적절한 학력을 키워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정하고 와가지고 아무리 내신 따기 어려웠어도 적절하게 학력을 잘 키우면 수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시로 갈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대입에 대해서는 좀 감이 오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이 대입 개편안을 보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대입 개편안, 올해 대입 개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내신 개편이 되겠죠. 내신 성적 방식이 개편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5등급제로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능도 중요한데 대입 개편안 5등급으로 바뀐 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9등급제일 때는 4%까지 1등급입니다. 11%까지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10%까지죠. 자, 내신 경쟁이 조금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4%까지 받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던 아이들이 10%까지는 마음에 2배 이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줄을 쫙 세우는데 4명까지만 100명 중에 4명까지만 만점을 줬는데 이제 10명까지 만점 줍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경계선에 있는 학생, 우리 애가 좀 5등 안에 들고 이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10등 안에 들까 좀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조금 내신 경쟁이 완화됐고 4%까지 했을 때 정말 좀 치열했던 문제가 뭐냐면 각 과목별로 강자들이 또 있습니다. 딴 과목은 다 전과목 점수 내면 다 잘 못하는데 유독 또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한두 명만 있으면 걔네들이 내신 딱 1등급 가져가 버리면 뭐 좀 가져갈 자리가 좀 별로 없어요. 과학만 유난히 잘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국어만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몇 명 빼고 나면 이제 이게 등급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데 10%까지면 그런 애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학년에 뭐 한 몇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전과목 골고루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아까 과목 선택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쭉 이제 개정교육과정 제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만 표에 딱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로 칠해진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 이건 다 선택할 거예요. 그냥. 요거는 이제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애들이 좀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5등급제로 바뀌어도 좀 내신 경쟁이 좀 덜한 과목을 좋아할 테니까 애들이 요걸 듣고 싶어 할 거야. 그럼 나머지 과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대학에서는 어느 과목을 들은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과목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진 않죠? 딱 봐도 여행지리 그렇게 애들이 대학에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 과목이 화학인데 우리 과학 과목 중에서도 과학의 역사와 문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죠? 대학에서 누구나 다 어느 대학이고 간에 이런 진로 선택 뭐 이쪽에 일반 선택 과목 들은 애들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여기 수능 과목들은 모든 학교가 다 필수로 다 들을 거니까 이건 뭐 전 모든 아이들끼리 뭐 저희 학교 같으면 한 200명 좀 넘는 학생들이 다 경쟁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가면 이제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취지가 뭡니까?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가지고 원하는 과목을 듣고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 난 진짜 난 물리가 너무 좋아해. 저는 실제로 화학 선생님이지만 물리를 좋아합니다. 물리 좋아하는데 난 너무 물리가 듣고 싶은데 전자계와 양자 현대 물리학 듣고 싶죠. 듣고 싶은데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내 혼자 딱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양자 현대 물리학 너무 좋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1등 못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난 누가 애들은 그래도 경영학과 제일 선호하니까 경영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과목 중에서 딱 봐도 경제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죠, 맞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렵다. 애들이 너무 어려워. 나 안 들을래. 아무도 안 들어. 혼자 뭐 전교회관 200몇 명 중에 경제 듣는 애 한 30명 이렇게 있어. 그러면 1등급 3명밖에 못 받아. 10%.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 같았으면 지금 교육과정, 현재의 교육과정 같으면은 이게 이제 9등급제라도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애들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쯤 되면 좀 과목 선택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 화학2 같은 경우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화학 수능은 안 치지만 그래도 나는 화학과에 가고 싶어, 약대 가고 싶어, 특히 약대 가고 싶은 애들이 화학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3학년 가가지고 약대 가고 싶은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화학 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아. 화학 반응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 이런 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아무도 안 들어. 자, 뭐 좀 학력이 좀 낮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가보세요. 가면
애들 막 듣기 싫어해. 뭐 어렵게 뭐 이런 거 들어. 여기 보면 미적분투, 기하 이런 거 대학에서 좋아할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학력이 낮은 학교에 갔어요. 애들 아무도 안 들어. 뭘 그런 어려운 걸 들어. 그냥 여기 있는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듣지. 왜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들어가지고 힘들게. 이 기하, 미적분 이런 거보다는 좀 쉬운 거 없나? 이래 보니까 여기 수학과 문화 뭐 등급은 나오지만 그래도 좀 쉬워 보이죠, 맞죠? 애들 다 일로 갈 거예요. 혼자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하면서 미적분투 들었는데 30명 들어요. 3등 안에 못 들면 1등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수를 생각하세요. 자, 자연계 뭐 내가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 자, 도수가 많아야지 1등 도수도 많아집니다. 근데 문과 많은 학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대구 시내에서 이과가 가장 많은 여학교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제가 이게 제게 아니라 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 뭐 어려운 과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해서 들을 만한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한 학교가 떠오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상대평가는 조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조금 완화된 측면도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상대평가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애들이 오히려 더 몰릴 것 같아요. 도수가 많은 과목.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수능에서 지금 보면 생지가 제일 많아요. 생물하고 지구 아주 화학인데 그래서 화학 선택 안 합니다. 어려워서 생지가 제일 많이 선택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도수가 제일 많으니까. 도수 많은 과목으로 몰려야 돼요. 자기 진로 상관없고 그래도 1등급 받기 좀 편한 과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서 안 좋아하는 과목밖에 안 남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 학교 애들이 가장 그래도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고등학교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편안. 이건 뭐 저는 수능 개편안 제일 핵심이 좀 달라진 거는 딴 거는 뭐 국어, 수학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뭐 과목도 좀 비슷비슷한데 사회와 과학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변별이 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화학이라고 했는데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되죠. 시험 범위 바뀐다고 해가지고 애들 등수가 바뀝니까? 저는 이제 시험 범위 발표할 때 되면 선생님 시험 범위 너무 많아요 막 이런데 시험 범위 많고 적고 간에 등수는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시험 범위가 좀 줄었어요. 시험 범위가 줄면은 물론 이제 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등수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40%가 살아있는 한 수능은 변별력이 있을 겁니다. 정시 40%가 있으면 수능 변별력이 있습니다. 정시를 줄일 수는 없어요. 재수생이 있습니다. 졸업생이 그럼 우리는 대학 한 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냐? 수시에는 사실 졸업생들이 좀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인데 졸업생들은 정시밖에 없는데 정시 변별 안 된다. 뭐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좋아하진 않는데 검정고시생도 있어요. 그럼 검정고시생은 어떻게 대학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40%가 살아있는 한 수능 변별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뭐 국어 수학만으로 하고 뭐 과학이나 사회는 뭐 대강 뭐 비슷비슷하게 점수 나오더라도 국어 수학만으로라도 아마 변별력이 있을 것이고 등수를 1등부터 쭉 가릴 겁니다. 의대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의대 한 10,000명 입학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시험 문제 쉽게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의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뭐 몇천 명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등수를 가리지 않으면은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수능은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등수를 딱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험 범위 좀 바뀌긴 하지만 시험 범위 바뀐다고 해서 등수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더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입 개편안 제 전망을 나름 해봤습니다. 자, 1등급 내신의 가치가 예전만큼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서 제가
제 이 화면이 하나 없어졌는데 제가 이 화면이 하나 없어졌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졸업생들 가지고 이제 올해 졸업생 아직 졸업 안 했는데 이걸로 시뮬레이션 돌리기 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졸업생을 돌렸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이 이제 11%까지니까 걔네들을 1등급으로 보고 3, 4등급은 2등급으로 보고 그 다음에 5등급은 3등급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더니 자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225명 중에서 1등급이 한 42명 정도 1점대 한 4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의 1이죠. 맞죠? 20%가 1점대예요. 그 다음에 2점대가 한 87명입니다. 3점대가 89명 4점대는 거의 없어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내신은 1점대 아니면 2점대 아니면 3점대 4점대 7명은 사실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실 3점대 후반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애들이 공부를 좀 했다. 그래도 공부를 학교 와서 좀 자습도 하고 수업도 듣고 이랬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 3점에서 이제 1점대에서 3점대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나오고 동점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1등급 내신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1.00은 저희 학교 작년 졸업생 했을 때 3명 나왔습니다. 1.00에서 3명. 그러니까 1등급, 3등급 하나도 없고 1등급 아니면 2등급 3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4%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그렇지 10%까지만 1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5명, 6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5명, 6명 나오면 대구 시내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대구 진협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희 진협 소속 학교가 72개교인데 그 중에 국제고, 외고, 경북, 예고 빼면은 69개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가 한 3명? 적게 잡아서 3명이에요. 3명. 한 5명이 있으면은 곱하기 70을 하면 아마 1.00이 대구 시내 한 300명이 넘을 거예요. 한 200명? 3 곱하기 70 하면 200명, 210명이죠. 적게 잡아도 200명이고 대구가 전국에서 이제 한 수험생 비율이 한 4.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넉넉 잡아 5%라고 할게요. 그럼 20배 있어야 되겠죠. 맞죠? 1.00이 그러면 전국에 한 4, 5천 명 될 거예요. 옛날에는 1.00이 엄청 가치가 있었죠. 대구 시내 이제 집계해 보면은 대구 시내 1.00이 10명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이면 천하무적이죠. 1.0이면 진짜 완전 받들어야죠. 그렇죠? 순서를 했을 때 제일 앞에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1.00이 대구 시내만 한 200명이고 전국에 한 5,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예전만큼 1.00 받으러 딴 데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 학교 말고 이제 딱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2등급 받는 순간 그러면 이제 대학 끝났다. 2등급 하나 나오고 10%밖에 하나 실수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대학 어떻게 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졸업생 중에 이제 경대 의대간 애들 중에서 3등급 받은 적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딱 2명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경대 의대 간 애가 2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데 그 중에 2명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다 찾아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2명만 찾아봤는데 한 명은 3등급 한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3개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3과목 3등급 받은 거 뭐 기술과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사, 문학, 미적분 수학 3등급 받은 애도 경대 의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만 중요한 거 치대 한번 저도 찾아봤거든요. 치대간에는 3등급이 6과목이 있었습니다. 국어, 수학, 기술과정, 수학원, 지구과학원, 미적분. 경대 약대간에는 제가 이제 한 명 찾아봤어요. 경대 약대간에는 11과목이 있었습니다. 3등급 받아가지고. 한국사, 통합사회, 수학투, 영어원, 화학원, 지구학원, 독서, 지구과학원 뭐 등등등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도 많죠. 맞죠? 3등급 받으면도 경대 약대가 할 수 있어요. 11과목이나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학교에서 2.2등급 한 개 받는 순간 뭐 이제 인생 끝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2등급 받아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10% 안에 뭐 실수로 뭐 사람이 그 동점자 엄청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1.14와 1.16이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에서 야, 니 1.14니까 너 똑똑해, 너 뽑아야 되겠어 이렇게 할까요? 1.6 정도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면 한 40과목 정도 들을 것 같거든요. 40과목, 등급 나오는 과목이 한 40과목 정도 될 것 같은데 1.5면은 1등급이 20과목, 2등급이 20과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1.5랑 1.4랑 차이가 있을까요? 아, 니 2등급 한 3과목 더 받았네. 너 못해, 떨어져.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아까 우리 봤죠? 연봉, 외모 다 봐야 된다. 등급 하나만 보고 아, 너 2등급 한 서너 과목 더 받았네. 너 떨어져.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내신의 가치가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10%까지는 다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 10%까지는 사실 10%까지 못 드는 과목이 뭐 한 10과목 넘고 한 20과목 이렇게 되면 뭐 원하는 학교 못 갈 수도 있죠. 사실 그 정도 되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다 뭐 의대 약대 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10% 안에 못 드는 과목이 한 15과목, 16과목 되면 약대 가긴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은 뭐 꼭 뭐 딴 학교는 가면 뭐 내가 10% 안에 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0%도 그거 하면 이제 최저를 못 맞추고 좀 안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딴 애들 보면 저도 지금 3학년 하고 있으니까 자습을 요즘 자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학년 제가 7반에 애들 자습하는 걸 다 앉아서 지켜봤어요. 요거 준비해 오늘 하는 거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게 중얼중얼 하고 있고 애들은 자습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자는 거예요. 딱 한 명 자고 있고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잤습니다. 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고 딴 지역에 가면 아마 한 명 공부하고 있고 다 자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주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들 옆에 노는데 맞죠? 혼자 공부하는 게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그래 네 딸은 어디 보내나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좀 있어요 저한테. 개인 참고로 저희 딸은 정화역에 올 수 없어요. 아빠가 정화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역에 올 수 없는데 네 딸은 보내나 안 보내나 이렇게 보자 지켜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참고로 저희 딸은 정화역에 못 오기 때문에 지켜보지 마시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뭐 농어촌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내신 잘 따르려고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하양이나 저 다사로 이사 가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가면 우리 딸이 거기서 고등학교부터면 좀 애가 그래도 좀 컸으니까 유혹을 견뎌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학교부터 가면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안 가는 것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급 내신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떨어질 거다. 그리고 탈수성 요새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탈대치, 탈수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탈수성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동점자 많은데 1.0이 대구 시내에서만 200명 나올 건데 200명이면 경대 의대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탈수성 효과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괜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미적분 투 들었더니만 30명밖에 안 들어요. 그 30명 가면 그래도 내신 잘 받아볼 애들이 몇 명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여튼 30명에서 3등 안에 못 들어가지고 내신 잘 못 받으면 여기서 조금 못 받은거나 거기 가서 또 이제 그런 이유로 못 받은거나 결국에는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 효과는 뭐 여전히 남아 있겠죠. 우리 정화역에 오면 수능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오늘 3학년 7반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중에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이 변별력이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신 반영하는 학교가 뭐 서울대, 고려대 있고 내년에 연세대도 반영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서울대에서 내신 뭐 교과평가 하는데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웬만큼 보통 완전 깽판 치는 애들 이런 애들 제낀다는 거지 뭐 그걸로 순서를 뒤집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선택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딱 한 학교가 떠오를 거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입시 결과 한번 보여드리면 참 잘합니다. 재학생 이거 졸업생 아니고 재학생들만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낼 건데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했는데 1등급 뭐 20명 원래 4%까지가 1등 수능은 9등급제니까 4%까지 1등인데 저희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정화여고 오면 너무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5등급 6등급도 있습니다. 수학도 보면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학 비율이 조금 낮죠. 7.5이고 2등급도 그렇고 조금 이제 3등급에서 조금 높아집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저희 학교에도 영어는 진짜 잘합니다. 영어는 진짜 28명, 72명 이런데 네, 뭐 이렇게 수능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럼 대충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0%까지 1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2등급 받는 실력 애들도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능에서 한 2등급 정도 받을 애들도 10% 안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비교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진학 결과인데 요즘에 뭐 지방대가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면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2022학년도보다는 2023학년도가 계속 줄죠, 맞죠? 2022학년 287 개념 이런데 190, 이렇게 187 이렇게 좀 줍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서울 한번 관심이 많으시죠? 서울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2학년도보다는 조금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시는 게 정화여고 하면 동도 애들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애가 동도 애들이랑 경쟁이 되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또. 여기도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동도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저 2024학년도에 서울대 졸업 예정자 중에 2명 갔다 있죠. 한 명이 서울대 의대입니다. 한 명이 서울대 의대인데 동도 중학교 출신 아닙니다. 전교 1등이었는데 황금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황금중학교 출신 어머니 계십니까? 황금중학교. 자, 그래서 동도 애들이 물론 잘하는 건 맞습니다. 동도 애들이 잘하긴 잘합니다. 제가 졸업생 애들 이제 쭉 어느 중학교 나왔나 쭉 봤는데 동도 애들이 잘합니다. 확실히. 근데 물론 이제 동도 애들이 우리 학교에 제일 많기도 많아요. 동도 정화 애들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위권에도 동도 정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황금중학교 나온 우리 최모모 학생도 충분히 여기서 1등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자연계 1등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동도 정화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가가지고 우리 딸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의대입니다. 자, 의대 뭐 다들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작년에 보면 저희가 이제 34명 갔다고 돼 있는데 이 34명이 전국에서 2등입니다. 전국에 2등이고 그게 공동 2등입니다. 뭐 나머지도 시대, 한의대, 약대 많이 갔죠. 뭐 약대 같은 경우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약대에 좀 관심이 많은데 저희 학교는 내신 작년에 아까 11과목 3등급 받았는데도 경대 약대 갔다 그랬잖아요. 그 경대 약대 11과목에 3등급 받았다는 얘기는 총 내신은 2점대라는 얘기겠죠. 한 2점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도 경대 약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점대 정말 받기 어렵다던데 1점대 아니면 경대학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점대 받아서 경대학대 갔습니다. 아마 5등급제로 바뀌어도 1점 한 후반대까지는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자, 뭐 제가 이때까지 결과 쭉 하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좀 솔직하게 제가 9등급제였을 때는 저희 학교
정확하게 될까요? 물어보면 뭐 학교 집 가까운 데가 제일 좋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데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진짜 오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치동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과고, 외고, 그 광역자사고 다 경쟁률 다 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냐? 벌써 빠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 벌써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도 애들 잘합니다. 근데 동도 애들도 잘하지만 나머지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와서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학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